안녕하세요. 오늘은 3쉐이프를 이용해서 파셜 프레임 디자인을 하는 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지금 보이시는 3쉐이프 메인 화면입니다. 처음에 3쉐이프 렌탈 매니저를 키시면 지금과 같은 화면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더를 넣어야 되는데 신규 오더는 이쪽 부분이죠. 이거를 클릭하시고, 자, 여기에서 이제 작업자, 외부 기공소 이름, 고객 이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다 입력하시면 되고, 각각 여기서는 제 이름으로 환자 이름을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씨 CH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상악 프레임 지금 보이시는 요거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역시 상악 클릭 아무거나 하시고 가철성 RPD 프레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델, 저는 이제 모델을 스캔을 뜰 거기 때문에 모델 하시고 대합치는 없음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확인. 자, 확인 누르시면 빠져나와서 지금 다시 덴탈 매니저로 다시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뭘 해야 될까요? 네. 자, 우클릭을 하시면 스캔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캔 버튼을 누르시고, 스캔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이제 화면이 스캔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스캐너에 모델을 올려놓으면 되겠죠. 자, 지금 이 모형을 올려놓겠습니다. 올려놓으면 자동으로 이 3쉐이프 스캐너에서는 자동으로 읽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버튼을 눌러서 해도 이제 스캔이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지금 이게 스캔이 바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잘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컴퓨터에서 사후 처리 기능이 조금 걸립니다. 메시 구조를 이제 평면으로 해서 보이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신 다음에 잘 나왔는지 한번 확인하시고, 잘 나오지 않은 부분들은 스캔을 더 추가적으로 버튼을 눌러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여는 필요 없는 부분, 이 부분이죠. 하단 부분을 삭제하기 위해서 다듬기를 이용해서 밑에 하단 부분은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 허옇게 적용된 부분이 삭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음 버튼 누르면 자, 바닥이 깨끗하게 날아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디자인 버튼을 누르시면 다음 단계가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디자인 버튼 누르시면 메인 화면으로 나오고, 네, 그래서 스캔이 다 끝난 다음에는 이 화면에서 디자인 버튼을 누르시면 되는데, 디자인 버튼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마우스 우측 클릭하시고 디자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화면이 이제 어떤 화면이 나오냐, 서베잉 및 블럭아웃이라고 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이 화면에서는 블럭아웃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보면 이 부분은 밑에 하단에 보면 3개의 창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우측, 이쪽은 좌측, 이쪽은 후면을 저는 설정을 하고 화면을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지금 보면 서베이어가 이 케이스는 클래스 2 MOD1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RPI, 여기에는 에이커스 클래스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서베이어의 양이 여기는 너무 과도하고 이쪽은 또 너무 좀 작죠. 여기 서베이 라인 3번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방향을 좀 바꿔서 라인을 잡아주시는데, 위치 잡고 이렇게 해서 서베이 위에서 보는 면으로 해서 서베이를 보는 건데, 여기서 이제 이쪽에 보기의 설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클릭을 해보시면 이 보기에 따라서 위치가 바뀐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치가 조금 약간 바뀌었죠. 그래서 여기가 언더컷을 조금 더 살짝만 6번에 약하니까 6번을 좀 주기 위해서 살짝만 좀 바꿔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클릭해서 위치를 잡아주는 거죠. 그러면 이쪽에 언더컷이 이만큼 생기고 이쪽도 조금 생긴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언더컷이 생겨 있죠. 그래서 아이바워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서베이어량이 확보되는지 확인하고 다음 버튼 내지는 미리 보기를 하시면 되는데, 미리 보기는 서베이어가 얼만큼 됐는지를 보기 위해서
기능키가 있는 거고, 다음 버튼 누르시면 왁스 다듬기로 넘어가는 거죠. 자, 지금 보면 이렇게 서베이어가 돼서 블럭아웃이 돼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왁스 다듬기인데, 이 왁스 다듬기 기능은 이런 기포들 있죠. 여기에 이제 구조물이 올라가면 안 되니까 왁스로 채우고 넘어가겠다는 거죠. 자, 요거는 자, 얘는 모형을 움직일 때는 마우스 휠 버튼을 꾹 누르신 상태에서, 자, 이렇게 채우기 버튼, 기포들, 그리고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만든다든지 이런 거 하실 때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제가 모델을 만든다고 했지만 기포가 생각보다 좀 많아요. 그래서 다 하기는 좀 그렇고, 요걸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모형을 깨끗한 걸 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P박 구조물에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왁스로 다듬거나 아니면 블럭아웃을 충분히 해서, 릴리프를 충분히 해서 기포를 없앤 다음에 하면 좋겠죠. 자, 그리고 요때 해야 될 게 뭐냐면, 구조물하고 모형하고 요런 샤프한 부분은 구조물이 들어가서 딱 맞지 않으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정도에서 릴리프를 조금 해주면 여기가 공간이 생기면서 딱 안 맞아도 어떨까요?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런 깊은 부분들은 이렇게 릴리프를 좀 해주는 거다 생각을 하시고, 구조물하고 너무 디테일하게 딱 붙으면 이게 딱 안 맞으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구조물이 들어가는 이 부위는 블럭아웃을, 릴리프를 좀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개추벽 같은데도 깊은데 아플 것 같은데 릴리프 개념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고 여기는 부 연결장, 간접 유지 장치가 내려오는데, 여기도 샤프하면은 왁스, 게이지 왁스가 매끄럽게 못 내려가요. 그래서 매끄럽게 내려가라고 왁스로 릴리프를 해주겠습니다. 왁스 채우고 이렇게 부드럽게 해주는 거죠. 여기도 이렇게 채워주시고, 그래서 구조물에 문제가 없는 부위는, 구조물에 문제가 있을 법한 데는 다 뭐 해야 돼요? 릴리프를 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서베이어가 다 끝난 다음에 넘어가기 전에 뭘 해야 되냐면, 서베이어에 에이커스 클래스프 들어가는 팁 부분을 셰프드 블럭아웃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셰프드 블럭아웃을 하는데 툴 사이즈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정도 0.9mm 정도에서 툴 사이즈 들어가는 쪽으로 해서 저는 셰프드 블럭아웃을 하겠습니다. 얘는 깎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에이커스가 들어간다 가정하고 여기를 깎아내는 거죠. 이렇게 시작. 자, 이렇게 하면 에이커스 클래스프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이쪽 반대편도 7번도 에이커스 클래스프가 이렇게 해서 생길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셰프드 블럭아웃을 해서 클래스프 팁이 들어가는 자리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쪽도 RPI 클래스프 팁이 들어가는 이 부위죠. 이 부분에 블럭아웃이 되게끔 셰프드 블럭아웃이 되게끔 이렇게 해서 블럭아웃을 해주는 겁니다. 셰프드 블럭아웃을 하고 다음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RPD 디자인이라는 창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뭘 할 거냐면 말 그대로 첫 번째 유지, 새들이죠. 새들 부분인데, 홀은 홀이 2.5mm 여기 옵션 창인데 그리들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홀 2.5파이짜리 새들을 올릴 거고, 윤곽선을 그리실 때는
윤곽선을 그릴 때는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연필 모양이 뜨게 됩니다. 그럼 이 연필 모양을 기점으로 새들 부분을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죠. 새들을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새들을 그려주시고, 자, 새들은 그리신 다음에도 지금처럼 이제 버튼 눌러서 삭제해 주셔도 되고, 자, 여기서 우클릭 누르시면 포인트 제거, 요 포인트를 제거할 수도 있고, 스플라이너 삭제라는 건 전체를 다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기능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자, 반대편에도 새들이 있죠. 그래서 새들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려주시고, 역시 수정은 버튼 눌러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수정 다 됐으면, 자, 그 다음은 미리 보기를 눌러보시면 뭐가 나오느냐, 새들이 지금 올라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새들이 지금 올라왔죠. 이 라인에 맞춰서 올라가는데 지금 뭐가 있어요? 이 릴리프라는 것도 지금 보입니다. 릴리프양, 레진의 간격이 0.6mm만큼 이제 뜬다는 거죠. 자, 근데 지금 보면은 문제가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지금, 자, 클릭을 한 상태에서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하면 위치가 어떻게 돼요? 릴리프한 곳이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인터널 피니시 라인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금 살짝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너무 바짝 붙여 놓게 되면 뭐가 없어요? 인터널 피니시 라인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일부러 조금 릴리프한 곳을 안쪽으로 집어넣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대쪽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반대쪽도 역시 딱 붙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안으로 인터널 피니시 라인 들어갈 수 있게끔 Shift 키 누르신 상태에서 조정을 마우스 드래그를 해서 좀 안쪽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 정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런 다음에 다음 버튼 누르시면, 자, 주연결 장치라고 해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연결 장치를 그리는 거죠. 요거는 그리실 때 프록시멀 플레이트까지 같이 그려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주연결 장치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링걸바가 아니기 때문에 요 버튼 위에 있는 상하게 있는 프록시멀 플레이트 AP바 들어갈 수 있는 요거 클릭해 주시고, 클릭을 한 다음에, 자, 저는 프록시멀 플레이트가 들어가는 부위 위주로 해서 우선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인을 지금처럼 그려주시고, 자, 여기도 프록시멀 플레이트가 들어가야 됩니다. AP가 너무 높지 않게, 이건 다시 단체 다 그린 다음에 수정하도록 할게요. 얘는 꼭 포개져야 됩니다. 안 포개지면 얘가 에러 메시지가 뜨거든요. 그래서 라인을 같게 하거나 안쪽으로 살짝 들어가셔야지만이 문제 없이 나온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이쪽도 프록시멀 플레이트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는 겹쳐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역시 원점으로 간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원래 만났던 점에서 클릭. 자, 그러면 전체 다
클릭이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고,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수정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 후연 패스를 파놨기 때문에 후연 패스 라인에 맞추시면 안 되고 살짝 바깥으로 빠져나와야 됩니다. 자, 지금처럼 이렇게 빼서 라인 만들어 주시고, 자, 그리고 요게 릴리프가 너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잠깐만 수정하고 넘어갈게요. 요거는 이 라인이 안 맞으면 안 되기 때문에 살짝 이렇게 하고 주연결 장치 넘어오겠습니다. 자, 요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또 주의해야 될 게 여기에요. 요 부분에서 넘어오실 때 여기 피니시 라인이 이렇게 형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라인에 맞춰서 프록시멀 플레이트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 가상으로 이렇게 익스터널 피니시 라인이 온다 생각하고 라인을 좀 맞춰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 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에 간접 유지 장치가 올라가는데 이 폭이 얇으면 나중에 조각이 좀 폭이 작으면 사이즈가 안 맞기 때문에 좀 넉넉하게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잡아주시고, 아까 얘기했던 이 부분은 너무 많이 올라가 있죠. 그래서 살짝 내려서 맞춰주시고, 자, 그 다음에 레스트가 있습니다. 레스트도 레스트 클릭하시고 레스트를 여기서 형성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레스트 라인에 맞춰서. 자, 이렇게 붙게 해주시고, 반대편에 7번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도 역시 레스트 클릭하시고 라인에 맞춰서 클릭. 역시 얘는 프록시멀 플레이트랑 붙어야 되기 때문에 연결시키시고 맞춰주시고, 자, 그 다음 반대편 요 부분이죠. RPI 레스트도 클릭했습니다. 이렇게 클릭해 주시고 라인에 맞춰서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을 충분히 합니다. 얘랑 연결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붙여서 클릭. 자, 이렇게. 자, 여기 혹시라도 좁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만 라인을 맞춰 줄게요. 이게 나중에 모자르면 참 오히려 수정하게 백으로 와야 되는데 뒤로 이게 오히려 백하면서 더 틀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좀 손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가 남아 있나요? 개창이에요. 창. 자, 가운데 부분 뚫려야 되는 부분이죠. 이 부분. 자, 역시 수정은 지금 다 잡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해 주실 부분 있으면 스플라이너를 라인에 툴을 잡아서 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고, 자, 미리 보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미리 보기 버튼을 누르면, 자, 한번 눌러 볼게요. 자, 여기서 미리 보기 버튼을 눌렀을 때 넘어가야 되는데 안 나가고 에러가 걸린다는 거는 어딘가가 연결이 안 돼 있다는 거야. 덜 연결됐다는 거기 때문에 꼭 제대로 돼 있는지, 에러가 뜨면 연결이 안 돼 있는 부위는 연결이 되게끔 수정을 꼭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지금 보는 것처럼 이제 올라가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여기서 미리 보기가 됐는데 좀 안 돼 있다 그러면 다시 수정을 지금처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는 이제 다시 미리 보기를 해서 이제 더 이상 손 볼 게 없다 그러면 이제 다음 버튼 눌러서 넘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버튼 누르면 지금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이 화면에서는 뭘 할 거냐면 에이커스 클래스프 RPI 바를 이제 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클래스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G, 뭐 E, G, 클래스프 T, SIN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로치암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기본 3CF의 판넬에 들어가셔서 수정값을 지정된 값이 이쪽으로 불러드리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한 번 더 설명하는 걸로 하고, 저는 기본값 세팅되어 있는 G 클래스프를 이용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프를 만들도록 할게요. 자, 클래스프를 하기 위해서는 역시 클래스프 창을 클릭을 하신 이후에 자, 셰프트 블럭하고 곳을 기점으로 해서 자, 이렇게 클릭 자, 리시프로컬 앞쪽까지 가신 다음에 만나는 지점에서 더블 클릭. 자, 이렇게 들어가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지금 보면은 값이 지금 일률적인 두께로 들어가 있죠. 근데 클래스프는 리텐티브 하면 약간 어때요? 샤프해야 됩니다. 샤프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얘가 다 균일한 두께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지금 보면 폭이 줄어들죠. 이 기능은 어떻게 하느냐? Shift 키를 누르시면 돼요. Shift 키 누르고 마우스 휠 드래그를 누르시면 순차적으로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기본적인 두께는 뭘로 맞추느냐? 한 2mm. 클래스프의 두께가 거의 2mm 정도 되니까 2mm 정도로 해서 폭을 맞춰주시면 되겠죠. 이 정도. 자, 그러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가고, 자, 문제는 또 한 가지 보여드릴 게 있는데 뭐냐면, 자, TV 살짝 얇아져야 되는데 위에서 봤을 때 이게 어떻게 돼 있어요? 다 두껍죠. 그래서 요거는 뭘 누르시냐? 단축키 컨트롤 키 누르신 다음에 사이즈 줄이시면 줄어듭니다. 여기도 굉장히 두껍죠. 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테퍼드하게 올라가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반대쪽 7번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7번으로 넘어가신 다음에 클릭 더블 클릭 마무리. 역시 얘도 사이즈를 좀 조정을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키 누르신 다음에 얇게, 그 다음 얇게 자연스럽게 두껍게 올라가고, 이건 2mm로 맞출게요. 통일. 여기서부터는 약간 얇아지게끔 해서 자연스럽게 가면 되고, 역시 상단에서 보면 굉장히 두꺼운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퍼드하게 만들기 위해서 살짝씩 값을 조정해주면 자연스럽게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RPI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RPI도 클릭하시고 나서 클릭 더블 클릭. 자, 이렇게 들어가 있죠. 자, 이것도 두께가 좀 얇다 싶으시면 Shift 키 눌러서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얘는 좀 키우겠습니다. 올라가면서 얇으면 좀 부러지기 때문에 2mm 정도로 해서 가도록 저는 맞출게요. 자, 이렇게 해서 붙게끔. 자, 위에서도 한번 단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두껍다 그러면 이 부분은 컨트롤 키 눌러서 살짝만 줄여주고 자연스럽게 이행되게끔. 자,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완성이 됐으면 다음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버튼은 조각 툴인데 이제 클래스프와 이행되는 부위들이 좀 언밸런스하고 부족한 부분들 있죠. 요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왁스를 좀 추가하면 좋겠죠. 그래서 툴 이용해서 툴 사이즈가 좀 크니까 줄이신 다음에 이렇게 여기도 굉장히 얇죠. 그래서 자, 그리고 스무스하게 뭐 조정. 충분히 부드럽게 올라갈게 간접 유지 장치가 올라갈 수 있게끔 수정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요런 부위들도 조금 안 이쁘죠. 그러면은 여기도 왁스를 좀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들은 조금 추가. 가지고 수정 매끄럽게 갈 수 있게 수정. 자, 이 정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좀 부족한 부분은 계속 수정을 좀 하고 넘어가는 게 이쁘겠죠? 자, 이렇게 하시고 다음 버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다 마무리가 됐다. 그러면 이제 익스터널 피니시 라인을 그리는 겁니다. 지금 보면 인터널 피니시 라인을 얘는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 있다. 이걸 참고해서 익스터널 피니시 라인을 그리는 거죠. 자, 한번 볼게요. 얘는 클릭, 이걸 참고해서 일치를 시키셔도 되고, 클릭, 잘못 봤네요. 다시 그릴게요. 수정은 좀 해주겠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자, 이렇게 들어갈 것 같아요. 피니시 라인은 여기도 하나 그려주겠습니다. 다시 피니시 라인 클릭하시고 그림을 라인을 잡아줄게요. 자, 이렇게 들어갔는데 지금 피니시 라인이 이쪽은 제대로 들어갔는데 지금 보면 이게 이쪽이 레진 들어가는 쪽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마우스 클릭하시고 우측 버튼 누른 다음에
우측 버튼 꼭 누르시고 역방향 스플라인으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얘가 방향이 레진 인터널하고 들어가는 쪽이 바뀌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꼭 수정하신 다음에 제대로 돼 있는지 확인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자, 레진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자, 이렇게. 자, 그리고 RPI 쪽도 원래는 들어가야 되는데 이쪽은 그냥 생략하고 거의 대부분 임상에서 잘 안 하기 때문에 RPI는 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리 보기 하셔도 되고 다음 버튼 누르셔도 됩니다. 미리 보기는 피니시 라인이 어떻게 들어간다 라는 걸 지금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겠다 그러면 다음 버튼 누르시면 이제 최종적으로는 RPD 디자인이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지금 없었던 뭐가 있어요? 곰보 왁스나 왁스에 수정되는 부분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뭘 통해서 툴을 이용해서 왁스 나이프를 이용해서 조각이 가능합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은 너무 두턱이 져 있죠. 그래서 조금 왁스를 튀우겠습니다. 턱 안 지게. 자, 스무스 날려주시는데 이것도 잘못 날리면 너무 세게 하면 이 피니시 라인 만들었던 데가 무너지니까 조심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턱이 안 지게 한번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도 지금 턱이 너무 많이 져 있죠. 그래서 왁스를 조금 더 추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왁스 추가. 자, 하시고 스무스. 조심. 자, 이런 부분들은 너무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좀 없애줘도 될 것 같아요. 네. 라인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려가게 하시면 되고 여기도 굳이 이렇게 많이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 없죠. 여기는 이렇게 수정해서 다듬어 주시고 이쪽도 이렇게 보퉁이가 이렇게 탁 튀어 올라올 필요는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내려가도록 피니시 라인이 형성돼서 내려가도록. 자, 이렇게 해주시면 거의 대부분 이제 됐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어떻게 해요? 조금 마지막에 다듬어 주는 걸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최대한 부드럽고 라운드하고 스무스하게 결이 안 지게 다듬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제 뭐가 빠져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자, 지금 보면은 뭐가 빠졌느냐? 스티플이 빠져 있습니다. 요 스티플 버튼은 요겁니다. 이제 곰보 왁스를 넣을 수 있는 거죠. 자, 패턴은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뭐 이게 기본 세팅되어 있는 값인데 저는 타입 1을 쓸게요.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습니다. 한 번씩 여러분들이 미디움은 어떤 타입이에요? 미디움 타입은 어떤 타입인지 한 번씩 눌러보시고 저는 파인으로 지정을 할 거고 높이는 이게 들어가고 나오고의 높이 차이를 두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보시면 버튼이 아무것도 없죠. 자,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여기에 가보시면 창이 하나 뜹니다. 여기서 자, 지금 어떻게 됐어요? 자, 원하는 대로 이 부분 지금 빨간색으로 돼 있는 부분만 뭐가 올라가냐? 곰보 왁스가 올라갑니다. 친절하게. 다른 데는 안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칠해 주시고 여기도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 이거죠. 곰보를 쭉 해서 이 정도까지만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적용은 어디냐? 플레이 버튼 있죠? 이거 누르시면 자, 본부가 올라갑니다. 자, 올라갔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다 끝났느냐? 뭐가 빠져 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스타퍼가 빠져 있습니다. 지금 아까 엑소캐드 같은 경우에는 셋을 하면서 스타퍼를 지정을 하는데 얘는 마지막 단계에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스타퍼는 다음 버튼 한번 눌러보시면 자, 지금 보면 직경 실린더 버튼과 좌우 버튼이 있는데 얘는 어떤 건지 아시나요? 얘는 좌우측에 바를 설정하는 겁니다. 직경이라는 거. 얘는 이제 기둥 모양으로 스탠드하게 올라오는 거고. 그래서 요거는 예를 들면 좌우측에 3D 프린터로 이용해서 수축이 올 것 같다 그런 경우에 직경 2.5mm 짜리를 이쪽과 이쪽을 붙여서 이렇게 바를 붙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쪽하고 반대쪽에 여기도 수축량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틀어줄 수 있다 그러면 크게 달아주시면 프린팅하면서 수축이 변형이 덜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를 주조를 하면서 얘가 주조 수축이 발생되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땡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좋다 나보다는 술자 하시는 분이 정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 주조 수축 때문에 이 좌우측이 땡겨지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직경이 있습니다. 이 직경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우리가 이제 쉐드를 넣어야 되는데 쉐드를 지금까지 넣은 적이 없어요. 저희 엑소는 쉐드를 넣으면서 바로 가능하지만 얘는 지금 이제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버튼 누르면 지금 파란색이 있죠. 이게 여기에 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쉐들이 너무 크면 그러니까 한 3mm 정도 해서 들어가게끔 위치를 잡아주는 거죠. 여기에 그럼 쉐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한 버튼 더 눌러서 이쪽 뒤쪽에 후방 쪽에 스타퍼 하나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럼 여기도 스타퍼가 생깁니다. 마지막에 요 기준에서 액세서리에서 직경은 좌우측을 연결하는 거. 요거는 요 버튼은 스타퍼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미리 보기를 한번 눌러보시면 지금 분명히 없죠. 없는데 이 부분에 라이너 공간에서 자 보이시나요? 스타퍼가 생긴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타퍼가 들어간다는 거. 자 그런 다음에 다음 버튼을 누르게 되면 최종적으로 이제 조각이 끝나는 거죠. STL 파일로 추출해서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버튼 누르면 이제 다 끝났다 그러면 다음 버튼 누르면 지금과 같이 저장이 되면서 STL 파일이 추출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닫기 누르시고 닫기 누르면 이제 모든 디자인은 끝났고 STL 파일 가지고 3D 프린터로 출력을 하시면 되죠. 자 지금 보시면 어때요? 디자인이 다 끝난 걸 보실 수 있고 이거에 대한 파일은 폴더에 가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3쉐이프 디자인 파일에 폴더가 있는데 여기에 오늘 날짜로 제가 저장해 놓은 요걸 보시면 STL 파일이 열립니다. 자 지금 보면 프레임이 이렇게 디자인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확인되시죠? 자 이렇게 디자인이 완성된 거 확인하시고 여러분들 마무리해서 좀 더 좋은 디자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